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뒤 각 정당은 그야말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적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숨가쁘게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하는 조태현 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대선 이후 아직 뭔가 확실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는 정당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대체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다소 예. 움직임이 보이는 눈에 띄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각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움직임은 크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뒤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진행하는 마지막 원내회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임기를 마치게 돼 다행이라며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정당에도 격려를 보낸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선거 민심을 받아들여 변화하는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각 당이 다 잘 받아 안아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뒤의 움직임은 국민의당이 가장 바빠 보입니다. 대선 패배 뒤 박지원 대표가 사퇴를 선언을 했었죠. 지금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앞으로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 거취 문제와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성이 5강 끝에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총사퇴 의결을 했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그때까지 지도부를 책임지고 주승용 대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다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이런 모습은 좀 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대선에서 2위도 아닌 3위에 그쳤고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하면서 심각한 내용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두고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승용 원내대표가 17일까지 당을 수습하기로 했지만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문제입니다. 주 원내대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전북 3선 유성엽 의원과 전북의 재선 김관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다만 안철수계 의원들은 대체로 출마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누구도 대선 참패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이 당내 내홍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다른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대선 참패를 한 것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만간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온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을 계속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현재 원내대표 사퇴와 당권 도전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이 정 원내대표 개파색이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당내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역시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부활을 꿈꾸는 친박계도 지금은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만큼 조만간 내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어제 해단식에서 홍준표 후보의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결정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홍 전 지사가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 결정한 복당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반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15일 1박 2일 동안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는 연찬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는 임기가 끝나서일 뿐이고 큰 잡음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조태현 기자,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국민의당 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이번 정계 개편의 주인공은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당내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비문재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당보다 성향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점심과 저녁에 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분위기를 다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당내 혼란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가늠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두고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계,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의 대결이 다시 한번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박계가 당권을 준다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친박계가 부활한다면 정계 개편 과정에서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정당이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를 하면은 유권자들이 다당제 체제를 원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즉각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나기보단 조금 더 시간을 둔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